자, 그럼 이거를 눌렀다 칩시다. 이어지는 거예요. 이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져.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여러분들 다 기사 봤을 거예요. 오늘 딱 이 두 가지 사건 다룰 거예요. 한 개는 자전거, 한 개는 또 뭐다? 쭈하이 35명 사망 사건. 아십니까 이거? 와, 이것도 진짜 내막이 미쳐 있더라. 그거 차로 돌진한 거.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. 다들 알고 계시네. 자, 쭈하이에서 SUV 차량이 한 체육센터, 그러니까 뭐 체육장 엄청 큰 데야. 경기장. 거기에 가서 거기를 돌면서 사람들을 그냥 볼링공처럼 그냥 깔아 뭉개고 치고 막 돌았던 그 사건. 뉴스 봤죠? 다들 기사 보셨죠? 못 보신 분들은 그냥 35명 사망 이것만 검색해도 나오는데, 자, 일단 기사에는 중국 주하이시에 어떤 SUV 차량이 체육장 경기장에서 이렇게 막 돌다가 사람들을 부딪혔고, 무작위로 부딪혔고, 그 다음에 사망자가 35명이 나왔고 다친 사람이 42명 나왔다, 요렇게 기사가 났잖아요. 일단 이거부터 말이 안 돼. 왜냐면, 자,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. 나중에 나와. 자, 일단 이 SUV 차량을 몰고 이 범행을 저지른 이 범죄자는 목적이 딱 한 개였어요. 최대한 많이 죽이고 최대한 많은 사상자 수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.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. 에어쇼 공연 연장. 에어쇼 얘기 나옵니다. 추억님 많이 알고 계시네. 이거 에어쇼랑 연결돼요. 좀만 있어봐요. 자, 거기가 어디냐면 그냥 쭈하이시 체육센터예요. 쭈하이시 체육센터. 꽤 커요. 1998년에 만들어진 체육센터. 거기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, 일단 큰 경기장이 한 개 있어. 축구 시합하고 막 거기서 이제 관중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축구 경기장이 한 개 있고, 그게 이제 첫 부분이고,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큰 운동장이 있어. 큰 운동장이 거기가 뭐냐면 중간에는 그냥 그 잔디고, 그 주위에는 러닝 레일이야. 러닝을 할 수 있는 그 레일이 크게 있는 운동장이 또 한 개 있어. 이렇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축구장이 유명한 게 어떻게 유명하냐면, 옛날에 그 주성치 소림 축구 영화 찍을 때도 여기 와서도 찍었어. 그때 꽤 유명해졌어요. 그리고 거의 뭐 쭈하이시에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곳이냐면 약간 그냥 동네 공원이야. 쭈하이 거기는 이제 저 중국 저 밑에 있잖아. 홍콩 쪽, 그쪽 광저우 쪽 거기 있잖아요. 쭈하이시가 어딨냐면, 쭈하이시가 여기 마카오 위에 있어요. 더워. 굉장히 더운 곳이고, 남쪽에 여기 마카오 위에 바로 있습니다. 홍콩 옆에 있고. 그러니까 낮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데 밤만 되면 이제 해 떨어지고 선선해지면 그 주변에 가까워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뭐 러닝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, 사람들끼리 거기 모여가지고 뭐 광장 댄스 뭐 이런 것도 추고 뭐 제기도 차고, 그러니까 그냥 온 거기 시민들이, 거기 쭈하이시 시민들이 모여서 그냥 운동하는 데야. 밤에 나와서 산책하고 그런 곳이야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유명한 게 뭐냐면 걷기 팀이 있어. 걷기 팀. 걷기 팀이 뭐냐? 그냥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단체야. 근데 그 단체가 무슨 뭐 정치 단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강 런닝 크루 그런 거야. 걷기 크루야. 걷기 크루인데 이제 걷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걷기잖아요. 거기 운동장을 돌면서 앞에 이렇게 그 길을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한 명 있고, 깃발 한 개 들고, 그 다음에 뒤에는 세 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운동장을 돌면서 걸어. 그냥 음악 틀고 그냥 걷는 거야. 그냥 뭐 걸으면서 그 대부분이 이제 중년 혹은 중년 이상의 노년 이런 분들이 이제 뛰기는 이제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, 걷는데 여기 또 모임이 있네. 걷기 모임, 걷기 크루 함께 이제 걸으면 재밌잖아. 음악도 들으면서.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단톡방으로 연락하고, 거기 이제 모임인 거지. 걷기 모임이야. 그 사람들이 매일 거기서 걸어요. 그게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걸으니까 사람들은 또 그거 보면서 또 걷기 하고 있구나.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뒤에 따라서 걸으면 되는 거고. 그게 이제 되게 유명.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경기장이에요. 어떤 곳인지 이제 알겠죠? 사진이 딱 있네요. 요런데 그냥 평소에는 일반인들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경기장 한 개 있고 요 옆에 요 운동장 있잖아. 그 다음에 이게 둘러싸인 이렇게 큰 장소잖아요. 여기서 사람들 그냥 달리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산책하고, 그냥 이 주변에 사는 모든 이 쭈하이시 시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. 시민공원 느낌. 그렇지. 딱 그런 느낌이야. 자, 근데 일단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은 일단 사건 전날에 와서 현장 답사까지 했대요. 그러니까 그냥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예요. 그 전날 밤에 와서 밤새 내내 여기서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한 거야. 거기를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자기 노선을 짰겠지. 범행 노선을. 차를 몰고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돌고 막 어디에 사람이 많고 이런 걸 다 봤겠지. 그러면서 아니다 다를까? 이게 11일
11월 11일에 일어난 일이에요. 11일 밤 7시 40분 정도에.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 이따가 그 현장의 생생한 기록 영상이 있습니다. 그걸 지금 못 보여드려요.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,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보여드리면 그게 이제 또 뭐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, 일단 요 주위에 보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제 차가 못 들어가게끔 옆에 이런 난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런 난간이 있어. 밤 7시 40분경 SUV를 몰고 제일 그 약한 쪽의 그 난간을 그게 아예 그냥 뚫고 들어왔어. 차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냥 제일 센 파워로 이 경기장이지. 이 기사도 떴네. 지금 여기 시설은 다 멈춰 있어요. 다 닫았어. 기사는 지금 여기 다 닫혀 있어. 이제 사람들 여기 못 들어가게. 아무튼 여기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을 뭐 사람들이 여기서도 돌고 여기서 돌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차를 몰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냥 전력 질주한 거야. 막 질주하면서 막 받고 다닌 거야. 그것도 한 바퀴가 아니라 여러 바퀴를. 제가 알기로는 기사에서 봤는데 한 바퀴는 무조건 이상 돌았고 한 두 바퀴 정도 돌았대. 두 바퀴 돌면서 뭘 했나? 그냥 사람들이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밀고 지나간 거예요. 그냥 밀고 그냥 막 지나간 거야. 막 밀고 지나가고 깔고 지나가고 막.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그냥 그걸 찍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. 사람들이 막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사람들이 그냥 볼링공 칠 때 그 볼링 그 볼링 핀 마냥 사람들이 막 튕겨져 나갔대. 튕겨져 나가면서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고 영상 찍는 사람도 야 저거 봐, 야 저 왜 야 다 박았어 막 이러면서 영상 찍은 사람들도 많아.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? 여기 또 광장이고 여기 광장 댄스 추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걷기 하는 사람들도 그 음악을 틀고 걸으니까 음악 소리가 워낙 컸나 봐. 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받고 있는데 음악 소리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했대. 그러니까 차가 뒤에서 막 오면서 그냥 다 깔아뭉개고 간 거야. 사람들이 몰랐대. 워낙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니까. 이게 딱 11월 11일입니다. 중국에서는 그게 광군제죠. 광군절. 뭐 중국에서 뭐 또 뭐 쇼핑데이라고 뭐 유명한 뭐 그런 뭐 한국에 빼빼로 데이 있으면 뭐 중국에는 뭐 1111 뭐 싱글 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날 뭐 쇼핑하는 날 해가지고 쇼핑도 많이 하고 그런 날인데 그날 범행이 저질러진 거예요. 그 중에 그날 그러니까 그 현장 목격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. 그 목격자들에 따르면 어떤 아줌마 이 아줌마가 그 걷기 하는 그 크루의 한 멤버였대. 맨날 가서 걷기 하는데 그날 따라 안 갔다는 거야. 그날 안 갔어. 그날 안 갔는데 그 걷기 크루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걷느냐? 맨 앞에 한 명이 있어요. 한 명이 딱 있고 뒤에는 세 줄이야. 한 줄, 두 줄, 세 줄. 이렇게 해가지고 세 줄이 이 레일을 따라가지고 음악 틀고 그냥 걸어. 앞으로 걷는 거야. 근데 그 걷기 크루를 덮쳤다는 거야. 근데 차가 걷기 크루들은 그래도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걷는데 이 차는 안쪽에 있는 그 한 줄은 못 받고 바깥에 있는 그 두 줄, 세 줄이니까 이 안쪽으로 도는 줄은 박지 못하고 밖에 있는 이 두 줄을 그냥 거의 진짜 그냥 싹 다 밀고 지나갔대. 막 밀어서 막 박히고 날아가고 막 깔리고 바깥 두 줄.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아줌마가 함께 같이 걷던 크루에 있는 친한 아줌마들이 실제로 목숨을 거둔 사람들이 꽤 많았대.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 있어요. 그냥 다 받고 쓰러진 거야.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. 한 명 쓰러졌다. 여기저기 사람들 가서 도울 수 있지. 그래도 선량한 시민이라면 누가 쓰러졌는데 안 가서 도울까봐? 차 사고가 났는데? 그런데 정말 진짜 볼링 핀 마냥 그냥 진짜 여기 그 사람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볼링 핀 마냥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누워있고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게 일어나가지고 누굴 도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차는 계속 앞으로 가면서 막 받고 지나가.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진짜 그냥 인간 지옥이 따로 없어요. 길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고 다친 사람들도 있고 사망자도 당연히 있을 거고. 그 다음에 이날 이제 이게 난리 난 거 아니야. 난리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구급차 부르고 와서 뭐 경찰차들 오고 구급차 실려가고 병원 앞에서 찍은 영상도 있거든. 진짜 주하의 병원이 마비될 정도였어. 의사들도 이게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. 갑자기 한두 명 실려오더니 계속 이제 사람들이 실려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중상이야. 일단 병원 다 마비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현장 갔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 현장 갔을 때는 현장 봉쇄하고 있었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 울고 난리 난 거야. 자기 가족들도 거기 있고 하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차가 딱 와가지고 막 장갑차 오고 경찰차들 오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차가 이제 계속 막 이렇게 돌고 막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이제 포위를 했어. 장갑차로 막 가가지고 다 포위하고 막 경찰들 몇 명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범죄자를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? 그 범죄자도
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에서 이 정도 중범죄?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묻지마 살인이잖아. 이 중범죄를 저질렀다. 그건 사형이에요. 근데 이 범죄자도 자기가 죽을 줄 알았나 봐. 당연히 알겠지. 고의로 한 거고.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준비를 한 거야. 그 차 안에서 자기가 가져온 흉기로 자해를 하기 시작한 거야. 처음에는 걔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도 참 웃긴 게 아니 뭐 이 정도 사건이면 경찰이든 특공대든 와가지고 막 차 유리 깨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제압하고 막 필요하면 총을 쏘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. 공안들이 그 차에 둘러싸가 일단 차가 여기 있어. 차가 여기 있으면 이 주위에 다른 차들이 장갑차, 경찰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위돼 있어요. SUV야. 근데 경찰들이 둘러싸고 안 들어가지를 못해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안에 보니까 칼 가지고 있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.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. 못 들어가고 있어. 막 주위에서 야 저거 가져와봐, 이거 가져와봐, 야 뭐 도구 없니? 뭐 가져와봐. 뭐 여기저기서 막 이거 가져가고 있고 몽둥이 가져가고 있고. 근데 들어가질 않아. 뭐 하든가. 근데 나중에 어떻게 들어간 건 줄 알아? 나 이 얘기 듣고도 와 진짜 쓸모없는 공안들이다 생각한 게 걔가 이제 흉기를 꺼내가지고 자해를 한 거야. 자해를 하고 거기 이제 기사로 봤을 때는 자기의 목을 그었대. 자해를 하다가 이제 쇼크 온 상태에서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얘 까무라쳤네 하고 이제 그때 들어가서 이 사람을 잡아낸 거래. 물론 얘도 자해를 했으니까 이제 실려갔지. 자, 그럼 이 범죄자가 어떤 사람이냐? 이건 진짜 중범죄. 범죄자 이름 판 웨이추? 판씨야, 판. 한국말로 하면 그냥 판씨지. 그러니까 판씨라고 부를게요. 이름이 판 웨이추, 62세, 한족입니다. 조사를 해본 결과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이 판씨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대. 62세 남자 이 판씨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함으로써 그 판사 이 판결이 불만을 가졌나 봐. 그 재산 분배에 대해서.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.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두 가지 버전이 대표적인데 일단 한 가지 버전은 일단 그 판사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거지. 불만을 품고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가지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. 그 범죄자가 법원에서 그 땅땅땅 치면서 이제 판결이 났을 때 현장에서 판사를 위협을 했대요. 판사한테 막 욕하면서 막 위협을 했대. 그러면서 중점 관찰 대상자로 이미 찍히고 이제 그쪽 공안 쪽에서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이미 한번 일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래. 요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혼한 건 맞는데 이 중에 버전이 두 개가 있어. 한 버전은 이 남자가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 빚이 엄청 늘었는데 그걸 갚기 싫어. 그냥 자기는 그냥 뭐 파산을 하든 뭐 하든 근데 자기 돈은 또 내기 싫은 거야.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가짜 이혼을 했어. 위장 이혼. 이 위장 이혼을 하고 그쪽으로 재산을 다 몰아줬는데 근데 나중에 이 와이프가 그 결혼을 그 진짜 이혼을 그냥 원했던 거지. 이건 그냥 이혼하자.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 이혼 이거를 철회하고 싶다. 이거는 그때 위장 이혼이었고 이 이혼을 철회하고 싶다.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건 안 되잖아.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. 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결국엔 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진 거야. 근데 그게 코로나 때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코로나 때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수백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수천만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생겨났어. 이 사람도 그 중에서 사업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옛날에 그 코로나 때 중국 이런 것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회사가 문을 닫고 망하고 막 파산 신청하고 하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이게 회사가 너무 많이 파산하니까 파산 신청을 못하게 했어. 중국 그런 거 잘해요. 너무 지금 회사들이 많이 파산하면 이 사회적으로 보기 안 좋다. 파산 안 된다. 버텨라. 무슨 수술 써서라도 버텨라. 이래가지고 파산을 회사 문을 못 닫고 버틴 사업자들도 많아.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업은 망해가고 빚은 져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재산이 있었나 봐. 말 그대로 재산 불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이 재산 분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. 아무튼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위장 이혼을 했는데 또 이제 나중에 이 위장 이혼 이거를 철회를 하려 하다가 법원에서 판결에 불만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내막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. 진짜 만약에 아내가 뭐 이렇게 했다 해도 그 아내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뭐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진짜 얼마나 난폭하면 판사한테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일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. 평소에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. 근데 그 내막은 아무도 몰라. 아무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판씨 이게 중요해. 이 판씨는요 여러분들 빈곤층이 아니야.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.
아까도 이 기사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오늘 어떤 차이나 뉴스 다요? 요즘 뭐 여기저기서 뭐 대련에 무슨 얼마 전에 뭐 대련에 또 무슨 뭐 사건 있었고 저번에 뭐 저쪽 랴오닝에서 그 미국인들 묻지마 폭행 사건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흉기로 찔렀죠, 그죠? 그런 일도 있었고 얼마 전에 저쪽 밑에 또 뭐 일본 국제학교에 일본 학생 뭐 이렇게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뭐 상하이 뭐 여기저기서 중국의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였냐? 다 사회의 최하층이었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.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이번은 다르다 이거야. 이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. 일단 이 사람이 뭔 차가 중국에서 생산된 대형 SUV라고 하고 가격이 약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? 그 정도 차를 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최하층이 아니야.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야. 중산층이지. 근데 이렇게 중산층이 이런 묻지마 사회적 범죄 이런 거를 일으킨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야. 왜냐하면 중국의 빈곤층이라든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중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을 마련해줘. 예를 들면 뭐 구제 물품이라든지 구제 식량 이런 거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그 최하층 사람들을 돕는 뭐 이런 구급금, 구제금융 이런 거를 조금씩 써가지고 일단 뭐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먹고 살게 해준다든지 최저 수준으로 그런 거는 빈곤층이 이런 거를 불만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중산층의 이런 불만, 사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런 불만 때문에 저지른 범죄 이런 거는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. 실제로 그 옛날에 뭐 이런 묻지마 칼침이라든지 이런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을 보면 일단 진짜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까지 팔고 그 중고 핸드폰 팔아봤자 얼마 안 나오잖아 중국에서. 그 돈으로 조금씩 밥을 먹으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대. 이런 범죄자였는데 요번에 이 중산층의 범죄 행위는 이거는 굉장히 사회에 대한 위험한 신호라는 거지. 예. 그리고 이 사건이 그만큼 진짜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컸기 때문에 시진핑이 일단 제1시간에 그 성명을 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발표를 한 게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시진핑이 직접 이거를 이제 하달한 그 지시였겠지, 그죠? 일단 사상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뒷일을 다 잘 처리하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각 지방 정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얻고 다른 이런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발표문을 냈어.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고 국민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고 이게 시진핑이 직접 이게 발표를 한 거야. 직접이 아니라 이게 성명문을 직접 낸 거예요. 뉴스에 발표됐겠죠, 그죠? 그러면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온 도시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마비가 된 거잖아. 뭐 병원 당연히 마비됐고 교통 마비됐을 거고 뭐 이렇게 많은 그리고 아까 그 35명 아니에요. 절대 죽은 사람 35명 아닙니다. 그 이상으로 있어요. 훨씬 많아요.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체육관에서 이 차가 한 바퀴만 돌면서 사람을 한 번씩만 박은 게 아니라 박으면서 이쪽을 계속 돌았대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박힌 상태에서 또 한 번 깔린 거야.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사상자 35명 이거는요 중국의 약간 국룰 같은 거예요. 어디 뭐 어느 사건 때문에 사상자가 35명이 나왔다. 거의 다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봐봐. 35명이 되게 많을 거야. 그거 왠지 알아요? 35명 이상으로 가면 이 사건이 승급이 되고 그 위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사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보통 많아도 35명까지만 적어요.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있는 이런 언론사라든지 언론인들은 또 35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. 또 35명이네. 35명 떴다 하면 이건 35명이 아니라는 거야. 무조건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다쳤다는 거지. 거기 현장 사람들이 대략 예측하기에는 사망자는 35명보다는 훨씬 많고 진짜 사망자랑 다친 사람들끼리 합치면 한 200여 명 가까이도 충분히 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 사회는 따뜻하다고 느낀 게 온 도시에서 헌혈 이 사건이 있고 났고 거의 다 진짜 직속 지인이라든지 직속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지인이라든지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다쳤을 거 아니야. 여기저기서 서로 와가지고 헌혈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사람이 엄청 많아지잖아.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 마비가 되고 의사들도 이런 상황이 없었다는 거야. 의사들도 패닉 오고 막 아수라장이었습니다. 정말로.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주하이시에 에어쇼가 있었어. 에어쇼.
주하이시 항공 전시회, 뭐 에어쇼 이런 게 있었어. 뭐 국력 과시하고 우리 이런 무기 있다, 우리 이런 항공기 전투기 있고 또 무슨 뭐 새로운 전투기를 거기서 처음으로 공개한 거래.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중국 겁나 이제 때리는 거 예고하고 하니까 중국도 이제 가만 안 있고 아 우리 이런 거 있다 하고 이제 근육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. 우리 이런 파워 하고 있다. 그 다음날 에어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그 당일날 일어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이제 또 봉쇄하고 막으라 하고 취재진들 막고 언론들 입 막고 발표는 35명 이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. 처음에는 그 공안 쪽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하잖아. 처음에 발표가 이 사람이 그 재판에서 판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거기서 대들었고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나왔는데 그 다음 성명문에서는 또 이게 안 나왔어. 왠지 알아?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. 처음에 그 성명문 딱 내고 저쪽 법원에서 불만을 가진 거야. 야 그럼 우리 탓이라는 거야? 야 그럼 말해서 그거 지워.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성명문은 뭐 무슨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남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SUV로 막 사람들을 치고 다니면서 35명 사망에 42명 다쳤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아 일단. 근데 이 사건이 나오면서도 지금 정말 지금 중국의 시진핑에 대한 이 민심은 정말 바닥에 바닥을 계속 보여요.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지하가 더 있어. 그러니까 언론은 또 이렇게 때리는 거야. 중산층의 이런 범죄는 이거는 큰 위험한 신호다. 중산층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이런 중산층 이런 범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려면 넌 어떻게 할 거냐. 근데 이 와중에 그 다음날 에어쇼냐. 에어쇼 때문에 이 기사 또 막냐. 왜냐하면 에어쇼가 이걸 이걸 막 터뜨려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기사 또 안 좋잖아. 이런 걸 막으면서 에어쇼를 진행하고 니는 그렇게까지 근육을 보여주고 싶냐. 힘자랑하고 싶냐. 민생부터 어떻게 해라. 이런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판사도 공산당원인가요? 그럼요. 중국의 공무원들은 거의 다 공산당원이에요. 중국의 공산당원 수는 1억을 뛰어넘었어요. 중국 인구가 14억이 조금 안 되는데 공산당원 수는 1억을 넘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굽니까? 이런 일이 생기면 최종적인 책임자는 그 나라의 넘버원이거든. 결국에는 이건 또 시진핑 탓으로 돌아가는 거야. 근데 국내에서는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해. 말 못하고 쉬쉬하지만 불만은 가득 차 올라. 근데 해외 언론에서는 막 때리지. 시진핑 이딴 식으로 나라를 정치를 할 거면 나라를 다스릴 거면 너 그냥 퇴임해라. 너 나이는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그게 아니다. 너 지금 트럼프한테 잽도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. 네가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건 네가 지금 트럼프를 도와가지고 지금 중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.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게 지금 민심이에요.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. 그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중국 내륙에서 벽 타고 넘어와가지고 댓글 사람들 엄청 많아. 그렇게라도 댓글을 달아야 자기의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되거든. 그러니까 요 며칠 정말 저번에 제가 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중국이 반응해가지고 그때 차이난 뉴스 이후로 전 계속 이제 야외 방송을 하고 다른 방송을 했잖아요. 근데 요 일주일 지났나? 일주일 사이에 중국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터진 줄 몰랐어. 다른 일들도 엄청 많거든요. 제가 그걸 지금 다 정리를 못해요. 일단 오늘은 이 두 얘기 가져왔고 12월이 되기 전까지 제가 한 개씩 다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밑에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현장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영상이 보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. 혹시 이런 너무 진짜 잔인한 영상을 보기 꺼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. 지나가면서 여기 그냥 앞에 사람들 보이죠? 요 앞에 사람들 이걸 다 그냥 볼링핀처럼 다 깔고 뭉개고 넘어간 거야. 난리 났어. 여기저기서 그냥 사람들 누워있고 친지들 와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 와서 도움 주고 있고. 스이다피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와 그냥 이거 그냥 진짜 한 무리가 다 죽었네. 한 명이 죽인 거야. 한 무리가 죽었네. 야 이건 나라에서 난리 나겠다 이러면서 운동하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어. 자 장갑차들 와가지고 여기 다 포위됐죠? 여기. 근데 공안들 못 들어가고 있어. 이게 진짜 못 들어가고 있어. 밖에서 그냥 야 칼 들고 있다 이러면서 못 들어가고 있어. 얘는
지금 자해를 한 상태고 아마 생명의 위기가 있었나 치료됐을려나 아무튼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치료가 돼도 얘는 사형이에요. 이건 무조건 사형이에요. 现在有警察的枪对着他，又不敢进去， 총 又不 겨루고 敢出来。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. 실제로 여기 지금 현장 다친 사람들.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당연히 이건 큰 사건이잖아요.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라오고 막 SNS에 퍼지고 난리 났지. 싹 없애버려. 왜? 그 다음날 에어쇼 해야 되거든. 에어쇼 해가지고 힘자랑 해야 되거든. 싹 없애버려. 심지어 진짜 어떤 언론이란지 댓글들은 뭐 이런 댓글들도 많아. 그러니까 진짜 네가 만약에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봐라. 거기 가서 무고한 사람들 그렇게 때려 박으면 네가 무슨 니는 그냥 나쁜 새끼고 니는 그냥 범죄자다. 야, 너 진짜 깡 있으면 시진핑한테 가서 그렇게 해봐라. 이런 얘기도 있어. 차 몰고 시진핑 앞으로 한번 돌진해봐라. 근데 맞는 말이잖아. 이 무고한 사람들이 뭔 죄야? 우리나라 같으면 에어쇼 못했을 거야. 아, 당연히 취소해야죠. 아, 무조건 취소해야지. 여기 관련된 이제 뭐 기사라든지 뭐 이 사람들 어떻게 됐고 뭐 또 어떤 보상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뭐 이건 더 이상 그 기사가 안 올라올 거야 아마. 아, 이렇게 막았는데 뭐 그 후속 기사가 또 올라오려나?